태생적인 요인, 학점이 낮은 건 이미 어쩔 수 없죠. 이미 저질러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방어 설계해야죠. 그쵸? 방패를 먼저 들어야 돼요. 창과 방패가 있으면 방패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창부터 먼저 들면 안 돼요. 방패부터 먼저 든 다음에 창을 드는 거죠. 스파르타. 오케이? 안녕하세요. 얼티밋의 주영태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면접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가 합격이 되고 그리고 인적성이라는 프로세스가 통과가 된다면은 이제 면접이죠. 면접에는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1차 역량 면접, 그리고 2차 우리가 최종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성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기서는 다대 1 면접, 그리고 다대다 면접, 그리고 PT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이 네 가지 유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면접이라는 것도 또 새로 껴 들어가게 돼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복잡하게 만들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한 영상은 또 다음에 AI 면접에 대한 영상은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면접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면접 답변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냐라는 그 지엽적인 부분은 말고요. 그 면접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접근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대한 연관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나요? 보면은 1분 자기소개, 성격 장점, 단점, 그리고 생활신조, 그리고 지원동기, 직무지원동기, 그리고 회사지원동기,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그 강점 같은 것들,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입사포부, 마지막 할 말 등등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쏟아내게 되겠죠. 자, 근데 봐봐요. 방금 내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교집합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항목들과 그리고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과 굉장히 많은 교집합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자기소개서에 대한 항목 자체가 1번, 2번, 3번 항목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질문, 면접 질문에서 나오는 항목들은요, 결국은 전체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모두가 다 세팅이 돼야지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만들 때 있죠, 면접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마스터 자기소개서 설계할 때 저번에 제가 마스터 자기소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장 배경, 성격 장점, 단점, 생활신조, 지원동기, 입사포부, 그리고 핵심 역량 및 직무상 강점 3가지, 그리고 도전 통합 1, 성공 실패 어려운 문제 해결 창의, 그리고 도전 통합 1, 2, 3, 그리고 갈등을 포함한 혐오. 이 정도 세팅을 갖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역량 면접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대한 방식 자체를요, 면접도 어느 정도 고려한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를 볼까요? 서류 합격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 굉장히 중요한가요? 자기소개서 좀 대충 써도 합격되던데, 이런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또는 이틀 또는 3일 또는 4일 동안 투자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작성한 게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그쵸? 그러면 봐봐요. 본인이 입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언어. 면접이죠? 면접에서는 즉각적으로 언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의 즉각적인 언어는 본인의 이 자기소개서 퀄리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심사숙고한 언어를 즉각적인 언어인 면접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즉 무슨 뜻이냐면, 자기소개서 퀄리티가 만약에 떨어져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말의 언어의, 즉 면접에서의 언어의 컨텐츠 또한 그 자기소개서 이하로 나올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언어도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건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신경 쓰세요. 자기소개서 본다 안 본다 이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기소개서 최적화해서 퀄리티 올려놓으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자기소개서를 따라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 쓰세요. 이걸 본다 안 본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 인터넷에 떠드는 것들요,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그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이유를 찾고 싶은 것 뿐이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은 이유를 찾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소감 넘지 마요. 자기소개서 뭐 이거 가지고 합격 불합격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면접에서의 언어까지 직결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면접을 준비하는 그 이전에 결국 자기소개서의 세팅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의 언어의 한계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부터 시작 전부터 좀 최적화해서 퀄리티를 좀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 놓으시는 것들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기소개서가 얼마큼 중요한지는, 그리고 면접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면접은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들은 면접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 같은 것들, 직무상 강점, 도전 경험, 그리고 협업 경험, 그리고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요소, 부분, 그리고 가장 갖고 있는 핵심 역량, 남들 대비, 경쟁자 대비 갖고 있는 가장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강점, 충분히 이제 설파하려고 여러분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염두에 되는 게 나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제거하셔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가 이만큼 있어요. A라는 친구가 A라는 취업준비생이요 이만큼 있어요.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가요. 근데 나를 떨어뜨릴 만한 이유가 이만큼이나 있는 겁니다. 얘가 A예요. 근데 B는요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 아까의 절반 수준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를 떨어뜨릴 만한 이유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지 알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B가 이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B가 더 합격률이 높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뭐 데이터 분석할 때 뭐 전처리 얘기를 많이 하죠. 먼저 뭐 데이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표준 편차 바깥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을 제거한 다음에 데이터 통계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웃라이어들은 제거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전처리 필요하다며? 어째 식품공학과 친구들 재료 전처리부터 한다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릴 만한 요소들, 즉 품질이 아래 있는 저하될 수 있는 요소들 있죠? 여러분들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리스크 포인트 같은 것들은 왜 제거하지 않습니까? 제거하셔야죠. 그쵸? 반도체 공장 들어갈 때요 먼저 클리닝 룸부터 샤워부터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샤워부터 하고 가야죠. 그쵸? 품질을 극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를 극대화하기 이전에 나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제거하세요. 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생적인 요인, 학점이 낮은 건 이미 어쩔 수 없죠. 이미 저질러 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방어 설계해야죠. 그쵸? 방패를 먼저 들어야 돼요. 창과 방패가 있으면 방패부터 먼저 드는 겁니다. 창부터 먼저 들면 안 돼요. 방패부터 먼저 든 다음에 창을 드는 거죠. 스파르타, 오케이? This is Sparta!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나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일단 이력서에 있는 모든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하나에 대해서 2차, 3차까지 꼬리 질문이 들어올 것까지 먼저 선제적으로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력직들한테 가장 대표적인 질문도 이거 있죠? 왜 퇴사했냐? 이전에 이러한 직무들을 계속해서 바꿔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전 직장에서 이랬는데 왜 또 이렇게 바꿨냐? 이런 것들. 왜 3개월 만에 그만뒀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먼저 제거해야죠. 자, 신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죠. 뭐 학점 또는 전공 자체가 서로가 맞지 않는데 왜 그런 거냐? 왜 지원하게 되었냐? 이런 것들부터 조금 선제적으로 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겠죠. 뭐 나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력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요인들, 뭐 후천적 요인들,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부터 먼저 리스크를 인식하고 문제 인식을 한 다음에 먼저 견고한 방패를 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비언어란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이 언어적인 컨텐츠를 제외한 모든 소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태도, 메모가 또 비언어가 됩니다. 머리 스타일, 화장법, 그리고 인사법, 그리고 이제 복장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말투, 성량 이런 것들 언어의 컨텐츠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바로 비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언어는요 굉장히 시각적인 거 이런 컨텐츠의 이미지에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은 이 청각적인 언어인 이 언어적인 영역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조금 비언어적인 영역에 대해서 더 잘 기억을 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영역에서는요 나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 완전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비언어를 잘한다 해서 합격하진 않는데 비언어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한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언어적인 측면인 거죠.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말 실수라든지 아니면 답변 구조 설계에 있어서 좀 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의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적인 영역에서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런 도전, 열정, 소통, 경청, 배려, 적극, 노력, 꼼꼼 이런 8가지 단어를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8대 악으로 금기시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단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선 제가 또 이제 성실이란 단어들도 이제 좀 추가할까 합니다. 또는 긍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너무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 그러니까 99.99%의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미친 듯이 돌려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 우위를 확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꼼꼼함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솔직히 누가 더 꼼꼼한지 비교대줘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 단어를 반복적으로 쓴다는 것은 뭐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피하면서 이런 추상화된 언어를 최대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이걸 좁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은 여러분들 나를 떨어뜨릴 만한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 첫 번째, 이력서에 갖고 있는 여러 요인들, 리스크 요인들. 거기서는 본인의 나이, 지역이 너무 멀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백기라든지 전공과의 부적합성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또는 뭐 퇴사 이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바로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언어적인 요인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간 이미지적인 부분들, 시각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 뭐 나쁜 습관, 눈을 너무 깜빡인다든지
싫다든지 또는 인상 자체가 너무 안 좋다든지 표정이 너무 어둡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비언어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취업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이런 비언어를 너무 붙잡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과 그리고 언어적인 영역 있잖아요. 그런 언어적인 영역도 이 세 가지를 잘 잡아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이 리스크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들을 극대화시키길 바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상 강점,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견해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나를 합격시켜야 될 약간 차별적 요인들, 경쟁자 대비 나를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즉 창을 들라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과 방패의 대결, 이 방패를 먼저, 이 무거운 견고한 방패를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 나를 합격시켜야 될 이유, 즉 이 날카로운 창을 함께 들고 이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얼티밋의 주영태 대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